이런 문학상 같은 것은 제대로 개인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순천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순천만 거기 갔다 오셨어요? 저 갔다 왔어요. 순천만 여기 있어요. 순천만 거기 이제 가면 갈 때마다 그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정체복 문학관이 있어요.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복 문학관을 그 순천시에서가 이제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만들어줘서 한 가지 또 더 풀렸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문학상도 이제는 그 MBC 순천의 MBC 방송국에서 하고 그분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이분이 대학교에서도 이제는 문학 창작 그거를 다 가르쳤거든요. 아카데미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해가지고 문학상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10년이 아마 1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1회 정도 되겠네요. 문학상 이제 제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문학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가까운 글들을 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것도 11년이 되고 있네요. 그런 것처럼 이 분의 시는 참 이제는 소박하고 아주 글들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해봐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병생활을 많이 할 때 마지막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우리 오늘 지난번에 수업을 와가지고 두 분이 지난주에 박목월의 4월의 노래를 배웠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늘 가가지고 세상에 박목월 시인의 시집을 산 거예요. 나는 저런 분을 보면 참 감동이에요. 근데 그 시집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집을 샀어. 그런데 오늘 그 시집을 하는데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시집 하면은 아주 괜찮을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분의 시집이 요번에 이제는 했는데 뭐더라? 마지막 유작으로 해가지고 한 시집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서문까지도 달아준 그 시집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면 그걸로 바꾸세요. 자, 이거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을 인하여 정체로 사랑으로 나라를 수비주셨다. 긍휼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파랑지가 있다. 그것은 오직 이름. 자, 신적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보면 이거를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경험을 해서 하는 그런 시들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를 쓰고 못 쓰고 매일 일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그것도 내가 경험한 거를 쓰지 상상으로 쓰는 시도 있겠지만 그러듯이 이제 이분의 시를 오늘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를 먼저 입도 풀 겸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거를 해봤어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격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교육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를 접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숨쉬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가장 잘하려면 시 낭송을 잘하려면 고저 장단 완급을 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높은 음, 낮은 음, 그리고 이제는 장음, 단음, 그리고 빨리, 천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시를 낭송하면 시의 말맛이 살아서 아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를 하나 가지고 처음 배웠다면 우리가 줄줄줄줄 글을 읽는 것보다 그 글에다가 우리가 뭐를 불어넣는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시 한 편으로는 시 1000명의 낭송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 각자가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의 경험이라든가 살아온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잘하네, 못하네 이게 없어요. 다 자기의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접하는 아니면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는 제가 기본으로 항상 똑같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제목은 솔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한 톤을 올려서 이제 여기에 젊은 분들은 앞으로 내가 케어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한번 읽을 때라도 제목이 있다면 제목은 항상 한 톤을 높여서 사랑을 위하여 정체봉 사랑에도 앙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 뭔지 본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랫배가 힘을 탁 주고 사랑을 위하여 딱 제목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한 톤 딱 내리면서 정체봉 뭐 이렇게 던지듯이 아니면은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 한 편을 쓴 시인을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랫배를 한숨을 툭 내리면서 정체봉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정도 또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본론의 시가 있어요. 암이라는 것이 이제 장음일 거예요. 이 암이. 자, 그러면 암이 장음이에요. 제가 아까 그리고 여기에 의심도 장음입니다. 여기 장음인데 읽을 때 사랑에도 앙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죠. 옆에 사람한테 내 감정, 이 시를 내가 썼어.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사랑에도 앙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의심, 장음이에요. 의심이다. 이게 아니라 의심이다. 의심. 아시겠어요? 앞에 의자가 오는 거는 전부 다 장음이에요. 의사, 의자, 의로움, 뭐 의미, 이거 다 장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 의심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암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렇다고 모든 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따가 그 시를 하면서 하는데 했죠. 그러면 쉬고 사랑에도 문제가 있다. 여기도 또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는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끊으면서. 근데 이것도 또 끊으면서 하면 재미가 없어. 강조처럼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해놓고 쉬고 그것은 오직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짧은 시라도 내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를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글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자, 한 손 올려서 허리 딱 세우고 제가 항상 얘기해도 내가 허리를 딱 세우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지역 안에서 뭐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어디든 내가 소속이 되면 사는 모임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앉아있을 때 삐딱 앉는 것보다 허리를 탁 세우고 앉았을 때 앞에 선 사람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네. 폼이 다른 사람보다 달라. 이게 벌써 느낌이 있다고 와요. 근데 삐딱하지 않고 뭐 앉아서 핸드폰 여기서 좀 저기 뭐 해줄래요? 오빠 정도. 아니 저기 옆에 친구요? 저 옆에 핸드폰을 이거 수업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막 하고 있으면 그죠? 뭐 이거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다 같이 한번 한 톤 더 올리고 하세요. 시작. 사랑을 위하여 아니 지금 여기를 저를 보세요. 다시 시작. 사랑을 위하여 정체. 자, 쉬라고. 하나, 둘, 셋. 쉬고 정체고. 시작. 사랑을 위하여 정체고 사랑에도 앙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하나님께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자, 우리가 암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날이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뭐 할까?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에 어디 좀 아내가 좀 늦게 왔다? 아니면 가족이 늦게 왔다? 저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올까? 자녀들이 뭐 하면 지금 나 모르게 뭐를 하고 있을까? 사람은 아프면요 많은 의심을 하게 되지만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 남편이 아니면 내 가까운 뭐 형제가 뭐가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안 해요? 다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우리 마음의 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고 자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했어요. 암에는 항암제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 항암제가 있다 했어요.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분이 아프니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 내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되고 보니까 시를 해도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적에서도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인이 시를 한 편 쓰면 보여지는 것뿐이 아니라 그 시 안에 담는 많은 인생살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배웠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었어.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고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사랑을 위하여 정체하고 사랑에도 안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하나님께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조 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위하여 정체로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이렇게 써요. 그러면 빨리 예를 들면 빨리 가죠. 제가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이거 강조처럼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여기는 천천히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천천히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강조예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가니까 오직 믿음. 이렇게 가지고서 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맛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장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 밑에 가면 저기 책 한 구절이 좋아할 때 좋아도 장음이에요. 좋아, 좋다. 이것도 다 장음이에요. 거기다 땡땡 이렇게 표를 해놓으면 읽을 때 우리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저기 기독교 있죠? 다 있는데 그런 거와 관계없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이 시를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정신없이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이런 시를 한 편 애워가지고 읊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쫓기는 듯이. 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장음이죠.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바쁘니까 그 목소리에서 바쁨이 나타나야 되겠죠.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그때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바쁘게 걷는 것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천천히도 좀 걸어보고 우리가 거미의 금을 짜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풀 같은데 거미가 막 집 짓고 있으면 그거 서서 보는 사람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는 다 바쁘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여유 있게 보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에 이런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는 것보다 한 번쯤은 좀 천천히도 걸어보고 여기에 추녀 끝에 풍경소리라고 했어요. 풍경소리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경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절에도 한번 가보는 거 좋잖아요. 절에 불교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세 수려한 곳은 전부 다 절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한 번쯤 내가 여행을 가도 그런 것도 한 번 좀 들어보고 자, 거미의 금을 짜는 소리. 시인은 시인이죠. 우리 거미가 금을 짜는데 소리 나나요? 소리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미가 금을 짜는 그것도 들릴 정도로 거기에 한번 몰두를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기도해서 첫 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정세.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곁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제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꾹이라는 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 꾹, 꾹 하고 장음으로 읽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오면 오래는 장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거지 오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장단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 바라보는 눈, 먹고 싶은 밤, 깜깜한 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런 기본을 다 했는데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런 신앙 시간에 옛날도 생각해보면서 배웠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꾹 담은이 아니라 꾹 담은 입술 위에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오유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옷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 번째 연에서 마지막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씩씩하게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하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럽죠? 그럴 때 한 톤을 내리면서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한 행 읽어볼까요? 시작.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영 꾹 담음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흘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손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불과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자, 이런 글을 내가 아침마다 내가 잠자는 머리맡에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 놓고 이걸 한 번씩 읽으면 아, 내 얼굴도 요즘에 굳어있지 않을까? 좀 얼굴 한번 풀어보자 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를 한편 가슴에 담으면 내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지면서 험한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시 한 편 읽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그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삭막함을 이겨내려면 시 한 편이라도 가슴 안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어렵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이렇게 얼굴이 굳어있다. 굳어있는 얼굴에는 호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만들어 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은 싸울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꾹 담은 입술에 시작.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날에 불렀던 노래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스를 바라보고 뻗어지는 불과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네, 그 다음에요.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 자, 한참을 하고 좀 쉬고 이거를 가지고 신앙송 대회를 갔다. 어디 대회를 가서 내가 보여준다. 그럼 보세요. 한참을 하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보는 느낌이 있어야 저 보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진 않아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팽이 내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책 한 구절에 어떤 좋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곱씹으면서 참 좋은 글이네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시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이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원래는 이거 의죠. 의. 그럼 우리가 이거 읽을 때 혀의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가 머리에 올 때, 의, 아까 얘기했죠? 의자, 의사, 이거는 다 장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에 의자가 오는 거는. 근데 중간에 오는 거 있어요. 항상 다 많이 하는 거. 아, 이거 아니구나. 뭐예요, 이거? 강의실. 우리가 강의실, 탈의실 안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글자가 된다? 요거란다. 이로 변형이 돼서 강의실, 탈의실 하지 이 발음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뭐 있어요?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안 해요. 민주주의. 이런 발음이 돼요. 이렇게 의자가 많은 이 다름을 나타내요. 그런데 또 이거란다. 무엇에 할 때 이런 의자 있잖아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 발음을 그냥 했어. 너의, 나의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이제 우리 국어를 만드는 거기에서가 이제 그 아나운서들하고 이 뭐를 했어요. 이 의는 내가 의 발음을 잘해서 나는 너의, 나의 고향에 가고 싶어 할 때 쓰고 싶은 사람은 써라.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발음으로 해도 이것은 이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는 이게 국어 편찬 학자들하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나운서들은 저렇게 한다면 혀의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해가지고 애발음도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읽을 때 나는 혀의라고 꼭 읽고 싶어 하면 그래 읽어도 돼요. 그런데 난 편안하게 혀애라고 읽고 싶어. 그러면 혀애로 읽어도 된다는 것을 이 의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책 한 구절이야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 한 구절이 한참을 하늘을 우르게 하시고 자 여자여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그다음도 하늘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톤을 올리는 거예요.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자, 차 한 잔은 작아요. 그러면 한 톤을 또 내려야 되겠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 그럼 마지막 연이에요. 돌 장음입니다. 돌멩이, 돌담, 이거 다 장음이죠.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끊었어요.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에 있기 하나한테도 배움을 끊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하면 글자가 뒤에 또 나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라는 것을 무언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기와장에 있기 한나체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연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틈에서 피어나는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에 있기 하나라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자, 시인이 썼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 가면 다른 풀은 없어도 민들레가 얼마나 참 질기고 얘들이 이겨내는 힘이 강한지 길가 돌틈에 피어있는 거는 다 민들레예요. 자, 그 민들레 보면서 민들레 너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네, 하는 사람은 할 거예요. 저는 시를 읽다 보니까 길 가다가 그런 거 보면 나는 너만도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저는 스스로가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을 보면서도 내가 거기에 감정을 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젊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와장에 있기 한나체도 했어요. 이 시인은 이제 절이라든가 글을 쓰려니까 막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와집, 초가집 있는데 기와장에 보면 오래되면 기와장 그 틈에 이끼가 끼지 않나요? 그 이끼가 하루아침에 낀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래 되면서 이끼가 그렇게 껐어요. 그러니까 그 이끼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시는 여러분들이 1년 사계절 계절도 안 타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인사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자리에 한다면 이런 시 한 편 읽으면 아주 짱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시를 이제는 정월달 같은 날, 망연회 같은 때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서 신앙송 한 편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 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마지막 연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
행성에도 마음이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약장에 있기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가 한나체도 할 때 여기가 이응이에요. 우리가 이응 앞에 여는 법칙으로 이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이게 일로 가는 거. 그런데 티귿이라든가 히읗이라든가 센 발음은 치읓 발음이 많이 나요. 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꽃잎, 그냥 니은 발음도 되죠. 이런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 할 때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많이 이게 어려워해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꽃으로. 이 치읓이 일로 오죠. 그러니까 꽃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것은 한나태도라고도 읽지만 이거 티귿이 여기로 가서 한나태도 하지만 채 발음이 많이 나요. 한나태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읽으면 이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연 한번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약장에 있기 한나체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이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고 제가 20분 빨리 마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편씩 이제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 다 읽고 한 행씩 좀 돌아가 보고 그리고 한 편씩 또 읽게 하실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기도 정물세고 쫓기는 듯이 살구는 한심한 하나를 살피소서. 내일과 오늘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수년 끝에 공정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기에 물을 짜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소서. 땀은 입술 위에 어린 날 불렀던 동료를 얹으며 주시고 그도 있는 얼굴에게 쏟는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불과 같은 우러를 허락하소서. 제 창조의 육조와 한참을 하늘을 불러 부르게 하시고 자 한 장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태어난 민들레 꽃 한 송이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약장에 있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하소서. 예, 처음 그냥 읽었던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시위 남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중에 읽으면 가슴에 더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행씩, 행이죠. 우리가 이거는 행이고 이거는 연이에요. 자, 한 행씩 제목은 다 같이 하고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기도 정체고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물 덮은 구름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만나면 자 옆에 다 같이 그거를 시작. 주님의 공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다음 정의의 그림자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날에 불렀던 동력을 얹어주시고 굵고 있는 얼굴 어느 푸른 바람에 바람에 어울러지는 어머니가 되어 풀바 같은 자 그 옆에 똑같은 고등어물 허락하소서.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제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회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다 같이 물들의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원자의 이기한 낯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먼저 읽을게요. 자, 한 편씩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듣고 같이 들어보세요. 기도 정체봉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저녁 끝에 풍경소들을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꼭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의를 얹어주시고 고도 있는 얼굴에는 솥을 바람에도 오려지는 풀밭 같은 부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그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태어난 민들의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이 있기 한낮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잘하시죠? 자, 이렇게 한 편씩 읽을 거예요. 제목은 다 같이 해요. 정신들 좀 차리게 시작. 기도, 정체봉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구름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위의 꿈을 짜는 마무리에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나이에 불렀던 동료를 얻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도 솥을 바람에도 어울릴 풀밭 같은 부드러운 물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 가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도 피어난 민들레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에 있기 하는 날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편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거 배우면서 이제 다음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이제 처음으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장음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데 꾹 했어요. 자, 이거 장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표한 거 아닌데 하면 장음이 아니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늘. 그러면 여기서 늘 바쁜 걸음을 이렇게 해야 되죠. 늘 하고 늘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얹어. 이거 지읒이 일로 왔잖아요. 그러면 얹어로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이것도 잘못 읽었죠? 그 다음에 이거 한낮채도. 그죠? 한낮채도라고 이거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한날에도라고 또 그대로 읽었어요. 한낮채도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다음에 안 오실 거니까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기도 정체봉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 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에 이끼 한 낯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어디서 신앙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너무 잘 읽으세요. 네. 처음이라면 감정만 들어가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옆에 우리 친구들 안 읽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저기 대신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 정체호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주는 듯의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꿋꿋함은 이들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공연을 던져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설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부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에 이끼 한 낯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예,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 우리 친구 핸드폰 승현이라고 했나요?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저녁 끝에 피가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먹구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옥탐은 이슬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기도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그런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나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에 이끼 한 날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이제는 젊으니까 글은 잘 읽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글만 잘 읽었죠.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이제 그 나이 때부터 조금 감정을 해서 내가 연극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뭔가가 좀 감정을 넣어서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가버리면 우리가 듣는 사람도 마음이 바쁘다고 그랬어요. 여유 있게 글을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주세요.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참의 나를 살피소서. 늘 바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충무 끝끈의 풍경 소리를 알게 듣게 하소서.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에도 지켜보게 하소서. 봄 다음은 이슬 위에 어린 날을 불렀던 공연을 얹어주시고 풀밭 굳어있는 얼굴 없는 소슬 바람에 또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게 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참 한 잔에도 거의 오래 사슬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밝게 하시고 기왕장에 있기한 날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 이런 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10번, 20번 읽어봐요. 그러면 책 읽는 것도 많이 나아지고 이제 말하는 것도, 책을 읽는 발음이 좋으면 말할 때도 발음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옆에 내보세요. 기도 정체봉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보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흉년 끝내 풍경 소리를 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자는 마무리에도 지켜보게 하옵소서. 고다운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명을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설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러움을 허락하옵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게 하시고 찬 한 잔에도 거의 오랜 새싹을 허락하옵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완장에 있기에 한 날에도 배움을 듣게 하옵소서. 네, 잘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시집까지 사는 그런 열정이면 앞으로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잘 읽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시에 보면 사색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사색. 사색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서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사색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자세를 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 한 잔, 지금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커피만 해가지고 막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한 잔을 마시면서도 뭔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옆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음이 아니고 그냥 사색이도 이렇게 하죠. 근데 사색이라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다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색은 어떤 사색?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된 그 상황을 사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앞에서 자, 사색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뒤에 말한 그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사색. 그런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사색.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이제 한글에는 이런 장단음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옆에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좋고요.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시작. 기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은 한번 더, 한 톤을 더 크게. 시작. 기도. 조용하시고. 정체봉.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뚝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료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솟을 바람에도 어루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안장에 있기 한 낱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잘하셨어요. 뒤에 이제 더 욕심을 낸다면 마지막 어깨 한나체도 어깨 하소서 배움을 어깨 하소서 하소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았겠죠. 어깨 근데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옆에 해주세요. 기도 정체고 자, 기도를 더 아래서 힘주면서 기도. 무게가 있잖아요. 기도가. 시작. 기도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수면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 문자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úc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솟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새 강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른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무리 가게 하시고 기왓장에 이끼 한나트로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말마다나 잘 읽은 거죠. 잘 읽은 거고 이제 낭송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저기 가시면 어떻게 되나? 기도 중세고 네. 다 같이 읽어줄까?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 정세고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수면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불을 자른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쏟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제 방구적인 주와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으로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에 이끼를 한나체로 배움을 얻게 하소서. 어깨 하소서 어깨 하소서. 네, 잘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와서 매일 좀 읽으세요. 네.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기도. 자, 아니.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시작. 기도. 기도 정체공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십니다. 수면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전한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 솟을 바람으로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최강 구슬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으로 그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도 마음을 가게 하시고 기왓장 이끼 한나트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지금 안경 안 쓰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글자 누가 옆에서 듣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선생님같이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 다 자고 싶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목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을 또박또박 끊어일 때 감정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펴서서 이게 아니라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살펴서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감정을 그대로 물고 가되 또박또박 끊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거 읽으면서 한번 그러면 그 같이 가서 5층에 가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참 잘하세요. 저기 두 분도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오늘 책방에 꼭 들려서 이거를 바꾸고 가서 정채봉이라고 하세요. 정채봉님의 시집을 주세요 하면 아무거나도 줄 거예요. 그 시집을 읽어보면 이분이 쓴 시집이 너무 시들이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걸로 바꾸세요. 정채봉님의 시집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꿔오세요. 박목월님의 이 시집은 너무 어려워서 두 분한테 안 돼. 그 한자하고 뭐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집을 하나 사서 집에 가서 꽂아놓으면 이걸 자꾸자꾸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집을 사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편을 읽어도 가슴에 와닿는 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바꾸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전부 다 같이 한 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정체고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하는 기도라도 아니면 어느 하늘을 울어서 하든 이거는 누구한테 해도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가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는 곁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자르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묻어있는 얼굴에는 옷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으로 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밀대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야장에 있기 한낮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자, 아까 못 읽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 정체고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수영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꿈을 따는 마무리에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설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그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벌천에서 태어난 은별꽃 한 송이로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을 잊기 한낮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를 오늘 처음 접해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시를 읽어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마음이 잔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처음 하다 네? 처음 하다 보니까 힘들이 좀 어려워.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저쪽에 계신 분. 오늘. 쉬운 게 없어. 그냥 읽을 때랑 감정을 실을 때랑 이게 참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대를 위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한 노력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누가 앞에 서서 뭐를 하는 것도 쉽게 봐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시를 몇 번만 가슴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그 센터장님이 이런 시낭송 시간을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케어를 하시는 분, 장애를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를 한 편이라도 담아놓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그 센터장님이 다른데 이제 그 평생교육사 자격을 위한 실습을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여기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것을 하고 끝날지언정 아 그래 시를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담아놓고 내가 케어를 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한다면 훨씬 삶 속에서 좀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센터장님이 그런 이제 기분에 아마 이런 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순간에 작은 거라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오늘 하는 시간의 보람이에요.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바로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케어하시는 교육생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다 시집이 집에 있어도 한번 보지를 않았는데 다시 꺼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기 두 분은 지난주 한 번 하셨는데 당장 박목월 시인의 시집을 사러 갔다 해서 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 가서 꼭 바꾸세요. 예. 네, 바꿔가지고 그 시집을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말도 자 그리고 우리가 시를 하려면 아, 에, 이, 오, 우 어디 가서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아, 에, 이, 오가 아니라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던지듯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숨을 쉴 때 내가 코로 숨을 딱 들이쉴 때 아랫배가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야 돼요. 숨 쉬니까 들어가고 배가 부르고 숨을 내쉬니까 배가 이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이 복식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건강하려고 단전호흡도 가는 거 다 그거잖아요. 복식호흡. 애기였을 때는 복식호흡으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그게 인간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화도 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숨이 여기 가슴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와.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흉시까지만 숨이 가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숨을 쉰다? 바쁘게 숨 쉬잖아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건강에 잃어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그냥 앉았을 때 텔레비전 볼 때라도 저는 늘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야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목도 안 아프고 피곤한지를 몰라요. 제가 얘기하면서 숨을 안으로 들이셨다 내셨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형성도 이것도 사랑해도 숨을 내가 들이셨어요. 암균이 있다. 숨을 또 들이셨어요. 그것은 숨을 들이시면서 의심이다. 이렇게 숨을 들고 나구를 잘하면은 내가 감정도 들어가지만 피곤하지도 않고
글을 잘 읽어요. 네? 죄송한데요. 제가 도장 찍었는데. 네? 도장 찍었는데, 도장. 도장 찍었어요? 누가? 신세계에서 저 실장 도장을 찍어주거든. 아, 그래도 가서 그냥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가보세요. 이제 그런 복식호흡 연습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건강도 없고 시험편이라도 내가 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험편 그냥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싸매면서 몇 날 며칠을 해서 이런 시험편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를 건성건성 읽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한 예의로라도 우리가 성의를 갖고 시험편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모두 다 한 편 다 읽어보고 우리 이제 오시네요. 제가 쉬는 시간 없이 해서 40분에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 정체호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면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석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금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쑥 담은 이슬기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스를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제 항구적인 소와 한참을 하늘을 불어오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의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에 이끼 한 채로 배움을 얻게 하소서. 자,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허리 세우세요. 이 긴 시를 하다 보면 이런 짧은 시는 또 엄청 쉬워 보여요. 자, 시작. 사랑을 위하여 정체호 사랑에도 안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하는 데가 있다. 그건 오직 믿음. 그것은 오직 믿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시를 한번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죠. 넷그렉션. 이제 처음 오늘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왜 이리 예쁠까? 자, 옆 사람 속 건들면서 당신은 더 이뻐. 당신은 다 옆 사람 건드리면서 당신은 더 이뻐.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왜 이리 잘났을까? 자, 옆 사람 건드리면서 당신은 더 잘났어. 자,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리 따뜻할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옆 사람 가슴에 손을 딱 대면서 당신은 더 뜨거워.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케어할 때도 그런 것도 활용하시라고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자, 나는 왜 이리 예쁠까? 당신은 더 예쁘잖아요. 나는 왜 이리 잘났을까? 당신은 더 잘났어. 내 마음은 왜 이리 따뜻할까? 당신은 더 뜨겁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다시 하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가슴에서 사랑한다니까요. 누구를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대요. 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누구를요? 자, 옆 사람 손 잡으면서 당신은 사랑합니다. 다시 해요. 당신 저 사랑합니다.
도민들이 전부 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수화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해요 우리 하죠. 원래는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다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하죠. 사랑합니다. 또 가슴에서 나가죠. 그리고 누구를 할 때 우리가 물음표는 전부 다 여기로 가요. 수화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크게 그 양손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딱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일찍 오늘 맞춰도 되죠? 쉬는 시간 없이 막혀서 화장실도 좀 못 가고 하는데 오늘 좀 늦게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왔는데. 혼자만 갔다 왔죠? 아니, 선생님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내가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케어할 때도 그렇지만 모여서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할 때도 그 좀 짬이 나는 시간에 다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 하나씩 해서 가르쳐 드리고 할게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아까 이제 소감들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두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